잇따른 정치적 발언과 재개발지구 알박기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각 교단과 연합기관이 전광훈 목사와 절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대 한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예비 목회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서울신대 전액장학금 운동본부가 3기 장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전액장학금 운동이 전개된 이후 지금까지 132명의 신대원생들이 장학금 혜택과 더불어 선배 목회자들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교회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50주년을 맞아 40여 개 사회선교기관들이 모여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잇따른 정치적 발언과 재개발지구 알박기 논란으로 정치 사회 기사에 더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이죠.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방조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전광훈 목사와 절연을 선언하라고 한국교회에 촉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보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인물인 전광훈 목사. 여당 정치인이 보수 세력을 통일했다며 치켜 세우기도 하고 공천권에까지 개입하려 하면서 보수 여당에선 전 목사와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목사와의 절연을 촉구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계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전광훈 목사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와 시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이단 규정을 통해 전 목사의 행동을 조속히 멈추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실제 한국교회 안에서는 3년 전부터 전 목사의 이단 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8개 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들은 전광훈 목사가 반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이고 비신학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느 교단에서도 전 목사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개혁연대는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교단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이 전 목사와 함께 정치적 발언이 난무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또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혁연대는 교단과 교단 연합기관들이 이단 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지향점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동질감에서 오는 암묵적 동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적 동질감과 신앙과 우리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와 신학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죠. 전광훈 목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 발언으로 지난 2020년 8개 교단 이단 대책 위원장들을 통해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으나 예장 합동총회와 예장 고신총회는 이단성이 있다는 정도로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급기야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해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는 사상이나 가르침이 아닌 말실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요 교단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전 목사의 행보는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서울신대 전액장학금 운동본부가 오늘 신길교회에서 3기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장학생들은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3년 동안 연 700만 원씩 등록금을 전액 제공받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신대원생들이 각오를 다지는 선서를 합니다. 하나, 본인은 학교와 교회 그리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본이 될 것을 결단합니다. 서울신대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 대표단장을 맡은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목회자 길에 들어선 후배들을 격려합니다. 설교를 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김주원 목사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손길을 기억하고 목회할 때도 이를 바탕으로 겸손하게 목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이것이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간 거예요. 당연시 여기면 안 되고 왜 이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줬나. 여러분이 의식될 것 없어요.
기성총회가 지난 2021년 시작한 신학생 전액장학금 지급 운동이 올해로 3년째를 맞았습니다. 신대원 경쟁률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작한 전액장학금 지급 운동은 신길교회를 비롯한 기성총회 교단 산하 교회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1기 장학생 54명, 2기 장학생 49명, 3기 30명 등 모두 13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연 700만 원씩 3년 동안 등록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장학금만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와 신대원생이 수시로 만나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 제도가 핵심입니다. 전액장학금 운동본부 대표단장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전액장학금 운동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전액장학금 운동의 포인트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학장학금 운동의 포인트가 멘토링입니다. 이 바쁜 목사님들이 이런 1년에 몇 번씩 시간을 내서 말씀을 나누고 목회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이게 포인트고요. 전액장학금 운동본부는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활발한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3기 장학생의 경우 모두 71명이 지원했는데 모금액 사정상 30명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액장학금 운동본부는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1970년대 한국교회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50주년 기념예배가 오늘 한국기독교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40개 사회선교기관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해학 주민교회 원로 목사는 설교에서 1973년 4월 22일은 유신 독재 체제 아래 교계 보수와 진보가 하나 돼 처음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 날이라며 모두를 살리는 성령의 바람은 앞으로도 불어올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주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 이사장은 당시 남산 부활절 연합 예배는 군부 독재 정권 시절 부활의 아침을 알리는 사건이자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1973년 4월 22일 남산 부활절 연합 예배는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6만여 명의 성도들이 운집했으며 당시 교계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한기독교연합회가 함께한 최초의 부활절 연합 예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실행위원회가 최근 새 표준예식서의 개정 발간을 허락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표준예식서를 개정 발간하는 건 1993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그러나 당초 새 예식서에 담길 예정이었던 비상상황에서의 온라인 예배 부분은 총회 임원회가 신학적 논란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함에 따라 이번 예식서 발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행위는 또 이날 세계선교회 GMS로부터 튀르키예 지진 구호 헌금의 모금액과 집행 내역을 보고받고 향후 투명한 모니터링을 당부했습니다. GMS에 따르면 구호 헌금은 16억 7,300여만 원이 모금됐으며 한국교회 총연합에 5억 원, 한국교회 봉사단에 1억 원을 기탁하고 GMS와 현지 선교사를 통해 8억 2천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민간안보를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 NEA와 미얀마 버마 플랫폼이 지난 11일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사가행 지역 민간인 학살을 규탄했습니다. 두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지난 11일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최대 설 명절 축제 기간 3.355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버찌니 비무장 마을 주민들에게 무차별 공습을 감행했다며 전투기와 공격 헬기, 지뢰와 폭탄을 투하하는 만행으로 현재 150명이 학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3년 동안 최소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여 명이 체포됐으며 2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국경지대를 떠돌고 있다며 군부는 지금 당장 모든 형태의 반인도적 범죄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회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한교총은 어제 대표회장과 상임회장 회의를 잇따라 진행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선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를 위해 회원교단의 교인 수와 교회 수 추세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비기독교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한교총은 이외에도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교단과 단체 등에서 31억여 원이 모금됐다며 튀르키예 교회연합회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 종교시민사회가 지난 19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전범기업의 압류재산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대법원은 이들의 국내 자산인 특허권 등을 압류했는데 현재 이를 매각해 배상금을 마련할지 여부에 대해 1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수 할머니는 함께 소송을 시작한 원고 대부분 숨지고 양금덕 할머니와 자신 둘만 남았다며 정말 우리가 죽기를 바라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제3자 변제라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해법으로 외교의 시간은 끝났다며 대법원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을 즉각 판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며 유학할 때니까 벌써 30여 년 전 일입니다. 한인교회 예배 공간을 빌려준 도르트문트의 한 독일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유대인이었고 아주 탁월했습니다. 열흘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재미있는 얘기며 전문적인 설명이며 숙식 등이 다 훌륭했고 일행이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일정 중에 히틀러의 나치 제국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사건, 곧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야드바셈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버스가 기념관 앞에 도착했는데 가이드가 설명을 하고서 자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0명이 조금 넘는 일행 중에서 20수명이 독일인이었습니다. 학살당한 비인간의 참상을 보면서 일행 모두가 몸을 떨었습니다. 많은 독일인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묵묵히 목불인견의 비극 속을 걸었습니다. 특히 독일 교회의 담임 목사 사모님은 둘러보는 내내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독일인 몇 명은 도무지 계속 볼 수 없는지 중간에 나갔습니다. 가해자인 독일 민족으로서 심정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사진에 가까운 지점에는 등을 보이고 서 있는 한 여인과 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여인이 하나의 손을 잡고 더 어린 다른 아이는 한 팔로 안고 있습니다. 사진의 먼 곳에는 한 남자가 총을 든 독일 군인에게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인과 두 아이, 끌려가는 남자가 모두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솟구쳐 오르는 통곡을 겨우 참았습니다. 기념관을 나와서 모두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가 이동하는데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많이 울어서 눈이 벌겋게 된 사람들이 여럿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버스가 이동하자마자 그 활달한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버스가 한 10분 정도를 달렸을까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한참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여름 휴가가 끝나면 바로 내년 휴가 일정을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대인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생존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여러분 독일인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는 까닭은 다시는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일 과거사에 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참 단선적입니다. 부침이 교차하는 역사의 흐름에서 민족이나 국가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존하는 것인지에 관한 인식이 걱정스럽습니다. 제주 4.3 사건 75주년과 4.16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서 그런 단면이 분명합니다. 사실 또는 진실의 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과거에 관련한 용서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기초입니다. 역사의식이 없으면 생존이 위험해집니다. 유대인의 생존 방식에서 배워야 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포항 YMCA가 포항 제1교회에서 이사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경북 개신교단연합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샘깊은 교회 손석원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포항 YMCA가 포항 제1교회에서 이사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동섭 이사장이 이임하고 김민규 이사장이 제24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돌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봄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돌봄 사업들 우리가 또 위탁할 수 있는 것을 위탁받아서 시행을 하고요. 앞으로 하나 둘씩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대구 경북 개신교단연합회는 제28회 정기총회를 열고 샘깊은 교회 손석원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손석원 신임 대표회장은 교단이 협력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하시는 거룩한 부흥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대구 경북 개신교단연합회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와 연합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